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17% 하락했고 나스닥이 0.06%, S&P 500이 0.06% 하락했다. 러셀은 0.09% 정도 상승했죠. 자, 아침장에서 좀 많이 상승하면서 올라갔다가 한 11시 경종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케빈 하셋 자체가 연준의 의장이 되기는 좀 힘들다. 자, 그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장막판에 들어서도 금리 자체가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강 후약으로서 장이 그렇게는 좋지는 못했다. 그래서 장이 가면 갈수록 좀 약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막판에 좀 물건이 안 들어왔다.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랬으니까 좀 변동이 좀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좀 좋았다가 장막판에 대해서 좀 하락이 됐는데 자, 그거 외에는 거의 다가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인텔하고 요것배는 안 좋았고 그다음 반도체 장비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가 아직까지도 인프라 TSMC가 일단 그렇게 상당히 실적이 좋음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인프라가 깔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이쪽에 있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 있죠.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깔리니까 조금은 지금 이제 주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라클 뭐 이런 것들 팔란티아 이런 쪽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소프트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가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더 갈 수 있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쪽 소프트보다는 성도 매기가 돌고 있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빅테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좀 혼조세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장에서 안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유나이트 헬스라든지 헬스케어 이쪽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마이크론 주식에 대해서 업계 베테랑이 한 8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다는 거겠죠. 요것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TSMC의 전 공동 CEO인 마크 류가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 마이크론 주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세를 아직도 지속될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의 마이크론 주가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 류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대만 TSMC에서 전 임원이었다는 사람입니다. CEO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회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돈 800만 달러를 들여서 주식을 매입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더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겠죠. 자, 아무래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좋은 호재가 나타난다. 자, 그런 것들이 인해서 반도체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6개는 좋았죠. 6개가 좋았다는 것은 5개가 안 좋았으니까 뭐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자금이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큐리티 그런 것들이 있죠. 이미 소비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았고 자, 반면에 다른 종목들 리얼리스테이트라든지 에너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았죠. 그래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되고 있는 거지 주가 자체가 완전히 하락하는 건 아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7천이 있죠. 7천을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금 이제 눕고 있는 그런 기간과 시간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다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가 있죠. 다우 같은 데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스닥보다는. 자, 그 다음 러셀이 가장 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러셀이 이때까지 S&P 500 지수보다도 훨씬 더 몸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러셀이 그만큼 강한 모양이 있다. 해서 소형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년물 금리가 1.34%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30년물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물 금리도 좀 올라갔고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뛰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뛰는 것은 상당히 일단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모양이 현재 모습 속에 있었고 또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일단 눌림목이 나타나면서 조금 일단 눌림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실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골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빠지면은 좀 매수하셔서 내 자산의 5% 정도는 들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는 조금 상승한 반면에 저 골드가 조금은 하락했던 모양이 있었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피어랭 그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탑6 구간에 와 있죠. 62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조금은 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피어리라든지 익스트림 피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게 올 때가 좀 매수할 때고 요럴 때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보시면 요거는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왼쪽에 파란 거 있죠. 2025년 들어서 파란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 이하는 정크 등급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자, 좋은 등급을 가진 채권들은 많이 좀 줄어드는 모양이 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본다면 아직까지 뭐 크게 나쁜 수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자체에서 좀 안 좋은 등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한 4.2% 수준으로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기대감, 재정 적자의 증가, 그다음 인플레이션 우려가 모두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채권 시장에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자체에서 뭐 4.5라든지 그 이상을 좀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은 타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거 이쪽이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캐빈 아셋 자체가 좀 보류되면서 안 왔다 그렇게 했을 때 금리는 갑자기 일단 뛰었습니다. 그때가 일단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자, 그렇게 하다가 저 우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금리가 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양상이 되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좀 많이 뛰고 있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오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좀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 속에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트럼프가 연준이라든지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때문에 약간 일단 주가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케빈 에셋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현직에서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는 지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장중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원래는 에셋이 들어오면은 금리를 갖다 큰 폭으로 완전히 내리꽂을 건데 그렇게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케빈 에셋보다는 좀 다른 사람이 오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부담감으로서 주가 자체가 조금은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있어 주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관계자들은 하셋이 파월의 후임으로 워시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선택지를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월가는 그가 워시보다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데 더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금리를 인하할 줄 알았는데 좀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약간의 허탈함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약간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약간 하락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하셋이든 누구 간에 대부분의 누가 되든지 간에 연준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객관성을 추구하는 사고방식보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될 거다. 결론은 연준의 지금 차기 의장은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자, 그걸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연준의 독립성 외에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특별히 금요일에 글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발언이 시장을 조금은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 자체가 헤셋에 대해서 좀 나미네이팅 하는 것 자체를 갖다 약간 꺼려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자, 하락했다 바로 반등을 했는데 장이 가면 갈수록 오후장이 들면서 좀 차익 실현들, 그 다음 지정학적 문제가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회장은 아무래도 케빈 워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한 60% 정도 되고 있으니까 헬스 자체는 한 1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판을 짜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은 스캇 베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판을 짜서 지금 워시를 갖다 밀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금리 전망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조금 불안정한 출발로 시장이 출발했죠. 그래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대형은행주들, JP모건 CD,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소매금융 부분들의 투자자들을 좀 실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급락했는데 이게 자체가 크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10% 상한선, 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흔들렸다는 거지. 완전히 주가가 나빴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도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올해 인수합병 시장이 활발해질 거다. IPO 더 등록이 많아질 거다.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재무제표가 전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 한 번에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2010년도에는 한 해 동안에 한 12% 정도에서 15%그 정도의 수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능숙한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되고 있고 보통 보면 실적 전망치를 갖다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자,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총액 중에서 가중 기준으로 15% 성장률의 전망치를 받는다면은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 아무래도 좀 가이던스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현재까지도 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영진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이러한 낙관론이 올해 시장 전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TSMC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올해 한 10%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자, 기업들의 지금 높은 P/Rati오에 걸맞는 사업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켓 캐피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P 500의 목표치를 갖다가 7,900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 공개, 그 다음 그와 더불어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기업 공개는 뭐 스페이스X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규모의 IPO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금리 같은 경우는 0.5% 정도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5에서 3.75 수준에서 3에서 3.25 수준으로 마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 실적, 금리 변동 요 두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금리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월이 의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부채화폐의 발행 이런 것들의 위험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안전자산이 금과 음으로 지금 이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뭐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해 왔죠. 근데 이 성장세가 그렇게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서 한 7%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79%가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회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0년도 초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소형주 중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서 재료가 있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단 실적이 되든지 그런 종목들만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 지수가 연초 대비 한 7.8%, S&P 500이 뭐 1.5니까 상당히 앞지르고 있죠. 자,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형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준이 하반기에 일단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형주는 사업의 대부분이 해외가 아닌 미국 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변화라든지 연준 정책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에 따르면 고객들은 2025년도에 소형주를 순매수하고 개별 주식과 ETF에 64억 달러를 추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중형주와 대형주는 57억 달러, 그다음 459억 달러를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안 가는 이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일단 들어오는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달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주에 대한 또 기술적 전망도 매력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소형주는 2,860일이나 3,000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초과 상승세는 다소 좀 과도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RSI가 71에 도달하면서 과매수 상태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IM 같은 이렇게 리셀 2000 ETF가 좀 QQQ를 앞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아무래도 소형주 투자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투자 기회가 예전만큼은 매력적이 않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을 고려하고 다른 투자 테마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올라간 것들은 조금은 익절을 할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지표에 따르면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는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세금 감면, 그 다음 AI 투자가 GDP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 높은 관세, 그리고 급락하는 고용 창출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더욱더 강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는 올해 경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호재 덕분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나 규제 완화, 그 다음 정부 지출의 증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 그리고 관세 효과의 약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경제는 계속해서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예상보다 일단 높진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놀라운 관세를 보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소비자 지출에 있어서는 실질 성장률을 고려해 봤을 때는 평균을 좀 웃도는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더욱더 관련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급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 추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 한 번 있을 법한 기술 번역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이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GDP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 적장의 급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를 많이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GDP의 2% 정도나 추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휴의 쇼핑 시즌 기간 동안에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강세를 또 보였다는 것들, 사람들이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업 투자 또한 상당히 견조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상승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다음 트럼프 관세 역시도 좀 시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를 처리하거나 철폐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중상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지출 정액을 단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지금 2015년도에 소비자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 자체가 강세장과 맞불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유층에 의해서 주도가 됐는데,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고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세금 면제,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면제라든지 더 관배한 소득의 환급 이런 것들 통해서 신차 대출, 이자 지급의 공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돈을 계속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도는 갈수록 소비자들은 재정 부양책의 혜택을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된다. 텍스 리턴도 많을 것이고, 텍스 컷 감소도 많을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력한 성장은 기대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본 전망치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JP모건은 허니웰의 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추천 종목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218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한 18%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지난 10월에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또 분사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또 중요한 것이 허니엘의 항공우주 사업 분야도 2025년도 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요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항공우주 분야가 뛰고 있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분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니웰은 기존에 일단 지금 평가에 대한 할인율을 갖다 확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가이던스와 함께 명확해질 2020년도 EPS 전망에 불확실성이 다가오는 분할 이전의 기회를 좀 창출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020년도에 기업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래도 지금은 한 개 회사인데 두 개 회사라든지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는 EPS 전망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것은 항공 우주 분야를 조금 더注意하시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EPS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을 때가 좀 매수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잘 되고 희소성 포트폴리오 조정이 완료가 되면은 더욱더 일단 깔끔한 것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목표 주가 배수를 갖다 얻게 대비해서 5% 정도 할인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이후 주가는 한 1% 정도 상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습 중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가는 중에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 담으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고, 그다음에 우주라든지 항공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지금 D램의 가격을 갖다 이번 분기에 최대 70%까지 인상할 계획에 있다. 저 이로 인해서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의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히 D램의 발전을 통해서 상위 3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그런 것들이 지금 상승에 여력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용량이 여전히 제한적인 반면에 AI 추론
이런 것들 증가로 주문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이례적으로 길어졌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 업계 위험 요소는 수요보다는 실행과 전환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메모리 가격이 상승, 업계의 다른 유리한 조건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승의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AI 개발자들에 대한 메모리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문맥이라든지 이미지, 비디오 생성 기능 이런 것들이 추론된 모델과 AI 에이전트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전 AI 모델보다도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인해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회사들의 가격 결정력이 엄청난 속도로서 반등이 되고 있고 변동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AI 추론이 올해에서 전 세계 D램 공급량의 35%, 낸드 역시도 공급량의 9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망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두 메모리 유형 모두 가격이 7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50일 이평선과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쪽이 450불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가가 여기를 뚫고 여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지금 이제 상승세보다는 하락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주식들에 한해서는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425불대가 지켜질지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라는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누르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로선 테슬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90불대 올 때마다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0불대를 강하게 돌파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장세가 조금은 심화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장도 190불대를 계속해서 일단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어떤 그 트리거가 나와야만이 돌파가 되지 않겠는가. 중국과의 뭐 수출이 된다든지 했을 때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조금 빠지는 모양이 있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을 일단 지켜주고 있다. 직전 고점은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빠질 때 있죠. 이렇게 많이 빠질 때, 고럴 때가 조금씩 우리가 매집해 갈 때다. 좀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뭐 저평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바로 간다기보다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50일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닿을 때 아니면 고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하셔서 사면서 좀 길게 보면서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주가가 등락이 많이 심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봉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가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 되고 있는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 하락으로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박스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박스권 하단 라인대 이쪽에서 128불대 여기만 지켜준다면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단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 들고 가시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헤드앤숄더로 나타나면서 강하게 깰 때 있죠. 자, 130불대를 강하게 깬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매도 관점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크리도를 갖다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2010년도 있죠. 그때 EPS가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가 4.2, 4.72, 그 다음에 2018년도가 6.05까지 되고 있죠. EPS란지 그 다음에 매출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다 보기는 힘든 모양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라인 때는 그 125불대라든지 130불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0일선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매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장세는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직전 저점이 요 라인 때 있죠. 그 라인 때만 지켜준다면은 320불대입니다. 그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도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차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7년도가 14.2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10년도가 10.2고 EPS가 2017년도가 14.24, 그 다음 2018년도가 17.78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죠. 적어도 2017년도 중반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시점 2019년도 정도 꺾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주가 자체가 꺾어지는 것은 2018년도 정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적어도 올해 말까지 내년 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지 여기서부터 뭐 겁먹어서 던지고 다시금 산다. 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약간은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옆으로 누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허니웰 있죠. 허니웰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가고 있죠. 주가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펜딩에서 10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들어서 자, 그다음에 일단 GE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업종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보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지번호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200일선 지금 이제 계속 지지받으면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의 추세에 있습니다. 전력주니까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하나 드릴 것 같으면 요 종목이 있죠. 인더스트리얼. 그래서 산업재 중에서도 가장 일단 잘 갈 수 있는 것이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요 분야입니다. 디펜스 분야. 그래서 G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길게 보시면서 담아가시면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마지막 때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대적하면서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계속해서 슬라브끼리 치고받고 하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주가가 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세를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방산이라든지 우주 쪽에서는 추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